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강영일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셨습니까? 그새 편안했죠? 그럼 우리 동생님도 편안하시고. 그래요. 뭐 코로나가 확산돼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중국에 있는 어머님이 상당히 미덕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코로나 중국에 일감이 대폭 축소되다라니까 아이고 그 얘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. 몰고 다니던 승용차를 팔았답니다. 80에 나신 어머님이 그런 도움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답니다. 그래도 난 우리 동생 양 선생님 무지 부러워요.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그런 효도도 할 수 있지 않소? 그래. 그것도 축복이요. 나이 가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순이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할 기회라도 있었다는 건 대한민국에 왔으니 가능하지. 그래. 북한에서 뭐 가능은 하겠어? 그 말 나야 뭐돼. 발세 우리 부모들이 북한에 있었으면 저 세상에 갔는지도 모르지. 모르지. 저 세상에 갔을 거예요. 북한에 있었으면. 그렇지. 오늘 우리 양 사장님한테 직접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구독자 이인숙님의 질문입니다. 북한의 목탄차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대다수는 물을 끓여 증기로 가는 줄 압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탄을 태울 때 나오는 가스로 간다고 하던데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건 없네요. 단연코 남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탄차의 원리입니다. 목탄차. 사실 이게 90년대 초까지는 목탄차가 없었거든. 왜 없어요? 기자님은 평양에서 살았으니까 난 못 봤어. 목탄차가 내가 임력거 다닐 때부터 있었어. 휘발유, 디젤유로 때는 차가 있고 또 석탄, 목탄 그 나무로 때는 차가 병영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 소리 아니에요. 그래. 이게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가라고 하는 북한이 그렇게 타이틀을 걸었잖아. 김일성이 공화국가 선포한 건 언제던가? 72년도 아니면 71년도인데. 그래, 5차 당대 때인가? 그랬을 것 같은데, 내 기억으로는 그래. 5차 당대 때 공화국가 반열에 들어섰다고. 그전에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라 그랬다가 이제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진입한다. 그렇게 나왔거든. 그래. 공업국가로 선포한 건 김일성이가 5차 당대, 70년대 때. 5차 당대 때 선포한 건 맞아요. 70년대 내가 그때 중학교 때거든. 그래서 그 환영대까지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. 그러니까 지금 이 21세기 오늘까지도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가라는 북한에 이렇게 휘발유차, 디젤유차와 동시에 목탄차가 굴러다닌다.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. 그럼 내가 목탄차가 언제부터 나왔는가? 목탄차가 언제부터 나왔는가? 목탄차는 사실 북한이 개발한 게 아니고 일본 때부터 있었어요. 일제시대 때부터. 그건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. 우리 아버지가 일본 아들이 그 태평양 전쟁 시작했잖아. 그 무슨 섬이던가 그 미국과 진주만.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전쟁 마당이 커지니까 연료가 부족하잖아. 그러니까 이 일본 아들 때 이 민간에서 쓰는 그거는 다 목탄차로 해결했대. 다 목탄차. 그때부터 목탄차가 나온 거예요. 그걸 아직까지 끌고 온다 그 소리 아니야? 그럼. 안 되겠다. 북한은 30년대 그때 그 시스템이라고. 저기 아날로그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. 자, 시작은 그때부터 했고. 그때부터 했다. 7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북한의 경제가 하락되기 시작하면서 목탄차가 다시 재생됐어요. 부활했구만. 부활했어요. 그때는 큰 공장 기업들은 그래도 기름 공급을 좀 해서 했지만 지방산업공장은 진짜 다 목탄차지. 지방산업공장은 그게 차가 이시야 한두 대 있었거든. 화물차. 맞아. 거긴 다 목탄차요. 목탄차 적재함에 보면 3분의 1은 무슨 난로 같은 거 하고 그 나무 석탄 재놓은 걸로 그렇게 그 싣고 다니면서 원료를
연료를 싣고 다니면서 예. 돌아갔잖아. 근데 목탄 차 대고 원리를 설명할게. 원리. 예. 원래 그 차는 예. 그 목탄 차는 딱 가솔린 엔진밖에 못 써요. 가솔린 엔진. 그게 왜냐면 이 북한에서 그 다양한 연료를 썼거든. 속탄도 뗐고. 속탄. 그 속탄 그 알탄이지 말하자면. 알탄. 그다음에 강낭 쇠기. 그것도 연료가 돼. 그것도 연료가 돼서. 강냉이 옥수수 알 바꾸고 나머지 그거지. 예. 강낭 쇠기. 속세기. 그거 다 일본 아들 때 쓰던 거요. 다. 속세기. 속세기 그거. 그다음엔 제일 좋은 거는 참나무. 참나무. 목탄 차에서 제일 힘이 좋고 잘 나가는 건 그 참나무요. 내가 살았던 나라지만은 턱없이 웃깁니다. 택도 없이 웃깁니다. 참나무. 참나무. 아무튼 되고 그 원리는 뭐냐면 불을 붙여갖고, 불을 붙여갖고 거기서 가스가 나와요. 메탄 가스가. 메탄 가스가 나온다. 메탄 가스를 왜 딱 가솔린 엔진이만 쓰냐면은 거기 기화기 안에서 빨아들여갖고 이 가솔린 기관의 원리가 그게 있단 말이야. 휘발유를 빨아서 기화시켜가지고, 기화라는 건 뭐냐면 작은 알들을 만드는 거 안개처럼 만들어갖고 이 작업실에 후비해갖고 기화해서 폭발해서 안에 가는 거란 말이야. 가는 식이라는 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. 메탄 가스를 빨아들여갖고 고도를 형성하게. 빨아들여갖고 기화시켜갖고 이건 가스 자체가 그 안개처럼 나온단 말이야. 안개처럼 나오니까 그 메탄 연기하고 함께 나오니까 그걸 작업실에 그 피스톤에 이렇게 되면 거기서 기화시키게 되면 불이 일어난단 말이야. 폭발된단 말이야. 그 원리요. 그럼 그 연결을 어떻게 시키나? 적재함에 싣고 다니는 것 같은데. 그 적자면 이거 화로지 뭐 화로. 화로에다가 위에다가 저 연료를 잡아놓고 잡아놓고 밑에서 후황을 이렇게 쫙 돌려갖고 불을 붙여갖고 불 붙기 시작하면 그러면 시동을 거는 거예요. 불이 붙어서 위에 뚜껑에 연기가 올라오야. 이거 연기 나오는구나. 여기서 기름면 시동을 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휘발유 대용으로. 그럼 휘발유 대용이지. 야, 난 뭐 듣고도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답니다. 우리 이인숙님 원리를 이렇게 가는데 오늘날 북한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 중에서 중앙기관차,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, 7기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를 다 제외하고는 다 이 차로 다닌다고 봐도 어폐가 없을 거예요. 지금이야 뭐 1급기업소 그 특급기업소 다 그 목탄차로 많이 쓰지. 왜냐면 목탄차로. 그럼 왜냐면 기름이 있어? 없지. 없으니까 다 목탄차 쓰는 거지. 중국이 아무리 기름을 줘도 얘들 돌릴 건 없으니까. 그 군세만 군수에 들어가고 군에 들어가고. 군용으로 다 쓰는 거지. 군용으로 다 쓴다. 간부 새끼들 쓰는 거고. 그러면 내가 하나 진심으로 궁금한데 북한의 이 목탄차가 아닌데도 그 떠날 때 시동 거는 거 있지. 앞에 나가서 무슨 그 주둥아리 중심에다 뭘 꽂고 냈다 돌리는 건 왜 돌려? 그건 시동거리라 그러는 거지. 이거 맞으면 그러니까 여기 남한식으로 말하면 세르모다가 없단 말이야. 그 30년대 그 시스템이니까. 세르모다가 없어요. 그래서 세르모다가 있다 해도 고장 났기 때문에 그걸 수동으로 돌려갖고 시동을 건단 말이야. 난 그거 많이 봤거든. 가다 서 있는 차면 그거 돌리고 앉아 있어. 그 시동 꽂으면 그 세르모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운전수는 안 돌려. 그 조수가 내려가 돌리다가 진이 빠지면 적재함에 탄 녀석 중에 건강한 놈 내려오라. 또 돌려. 한 10분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가 봐. 지금도 그 농촌에 가가지고 그 경운기 이렇게 돌려서 그거 돌리는 거죠. 똑같이.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 차에 그 적재함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내다봐. 그러다 또 안 걸리면 이야 쫙 돌다 하고 걸리면 이야 그게 북한이거든. 그래. 그 시장으로 이거예요. 목탄차의 원리가 이렇답니다. 이런 목탄차가 오늘 자력갱생이 구호 밑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답니다. 40년대로 되돌아가는 거지. 그럼. 야, 근데 김정일이는 이런 차를 안 타잖아.
이게 그 새끼야 뭐 최첨단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그 새끼야.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아무리 휴발을 보장해 준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는 아무 영향도 없다는 거예요. 없지. 그가우 북한 주민들은 자력갱생의 구호 밑에 과거 사회로 거침없이 회귀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체제를 바꾸기 전에는 그런 목탄 차 안 없어도 돼요. 라선형으로 꺼져 내려간다고. 딱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고. 이 목탄차가 대한민국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? 그 박물관에 가야지. 자동차 박물관에 가야지. 야, 내 이게 1992년도인가 그때 김정일 생일 청준을 맞아가지고 그 한경남도 심포에 있는 봉대보일러 잠수함 전문 생산하고 그 산 너머에 선박연구소가 있거든. 그 열차에서 내려서 선박연구소로 가는 게 한 40년 됐던 것 같아. 그때 갱생 승용차가 나왔거든. 그 갱생차도 특급 연구소요. 그 타고 연구소까지 들어가는데 3번인가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국방과학은 당연히 선전부 지도나하고 같이 갔는데 운전수하고 선전부 지도니 그 2월 초에 가다 서면 또 나가서 휘두르고 가고 또 얼마 가다 또 서면 또 휘두르고 1시간 뭐 좌우로 갈 거리를 3시간 만에 갔거든. 그게 92년도 일이요. 그 갈아야 될 부품을 다 안 갈아서 그래. 뭐 부품을 다 안 갈았으니까 그게 시동이 꺼지지. 이게 북한의 자력갱생의 산물 자동차의 그 말하자면 수준입니다. 21세기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볼 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? 이런 나라가 오늘 북한입니다. 이 주제에도 핵을 만들어내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미 합중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. 미군 철수하라고, 한미동맹을 깨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.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국가, 이런 나라기 때문에 이런 정말 현 시대의 사람들은 도저히 벌레합할 수 없는, 아프리카에도 이런 차가 다닐까? 지금이 없지. 아프리카에도 없을걸? 없어요.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어요. 북한밖에 없지. 없어요. 이런 차가 북한 전역을 굴러다닌다는 건 주체차야, 주체차. 주체차. 진짜. 주체 자동차 공업의 산물입니다. 그렇게 우리 거룩하게 붙여줍시다. 그러면 우리 이 목탄차의 시속은 얼마나 돼요? 목탄차? 시속. 아마 목탄차 아마 뭐 자기 그 화물차 정량을 싣고 아마 평지길을 달리면 아마 최고 속도가 한 40km 나올까? 최고 속도. 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입니까? 이런 나라가 거지 같은 나라의 최고 존엄이라고 올라앉은 김정은은 지금도 까불고 있습니다. 목탄차가 60-70%를 차지하는 북한이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까? 다 허들어 빠진 개바자 같은 나라가 오늘의 북한입니다. 북한 주민들이 깨지 못했을 뿐이지, 이에게 북한 주민들이 깼는데 불이 확 당기면 이 개바자 같은, 썩은 바자 같은 북한의 최고 존엄을 가는 울바자는 그 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. 우리 그날을 향해서 더 힘차게 북한 알리기에 매진할 것입니다. 인숙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